안녕하세요. 최윤영의 나우 최윤영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노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한 우리들의 멘토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 책 제목을요 너무 공감돼요. 진짜 나야 내 얘기야. 죽기엔 너무 젊어, 살기엔 너무 가난해.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좀 제대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은행 금리 일단 너무 형편없고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치솟고 있고 지금도 막 자린고비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겨우 뭐 좀 통장이 유지가 될 판인데 욜로 하면서 소확행 즐기면서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요? 예. 결론적으로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숨겨진 비밀을 예,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 16년 정도 쭉 했는데 네, 자꾸 사람들이 강의로 부족하다. 좀 책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먹고 그 강의에서 다 못한 얘기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상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쉽게 읽었어요. 이게 막 숫자 많이 나오고 막 이러면 머리 아픈데 너무 이렇게 술술술술 읽었어요. 사실 이제 재테크 책이 예, 책방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정보 전달 위주죠. 네. 그래서 막 숫자 많고 막 그래서 저는 똑같은 책을 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제 돈의 문제는 제가 오래 연구해 보니까 생각의 문제더라고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에 임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제 책은 정보 위주가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바꾸게 하는 거. 네. 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간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사칙 연산으로 부자 되는 법을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저기 앞에도 보면 이렇게 사칙 연산 기호가 있는데 예. 요거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경제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의뢰를 받았어요.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 돈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그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뭘 얘기를 해야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학교니까 사칙 연산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배운 하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연상학습법이라 그러죠. 이 사칙 연산에다 연결을 하면 돈의 속성을 연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죠. 더하기, 돈 벌기죠. 우리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번 다음에 쓰죠. 네. 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죠. 곱하기로 불려지는군요. 더하기가 예,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나눠서 잘 관리할 건가. 이게 나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사칙 연산 속에 돈의 속성이 연결돼 있고 그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다. 저는 알게 됐고 이걸로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 가서 학부모 경제 교육을 한 300번 이상 했거든요. 네.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개념이 딱 정리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네. 게다가 이제 실천할 수 있게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아주 좋아들 하십니다. 네. 책을 읽으면 이제 그 어떻게 더하는지, 어떻게 빼는지, 어떻게 곱하는지, 어떻게 나누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네티즌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요거를 좀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막 15가지 체크리스트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벌기인데요. 네. 벌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네. 돈은
일과 땀을 통해서만 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로또 맞아야지. 대박입니다. 그런데 로또, 그렇죠. 대박의 대명사가 로또인데 그렇죠.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814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감이 안 오죠? 네. 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63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돌아가실 확률이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1년에 로또를 추첨을 이제 한 50번 매주 하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 100살까지 매년 산다 그래도 50번이면 5,000번 사는 거죠. 814만 분의 5,000 해보십시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사도 네.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 벌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인생에 로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나 월급이 뭐 150, 200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쓰기와 연결이 되는데 네. 아무리 많이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땀을 흘려서 벌면 그 돈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예, 두 번째, 빠져드네요. 예, 네. 돈 쓰는 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한테 제가 강의 때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버세요? 그러면 개같이 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떻게 써요?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말을 못하면서 막 주저하면서 이래요. 개같이 써요. 막 이래요. 솔직히 이제 방송에서 표현은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같이 벌어서 우리는 막 쓴다. 막 써요. 막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획적으로 쓰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새나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서 잘 쓰고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막 이렇게 버는 분이 얼마 전에 파산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막 그분은 쓰셨군요. 지출이 2천을 넘었어요. 와, 그게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과소비, 뭐 네. 여행, 골프, 맞아요. 막 유흥 이러다 보면은 즉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이분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파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훨씬 더 많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세대별로 다릅니다. 세대별로 미혼인 경우와 또 기혼인 경우와 네. 또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와 그렇죠. 혼자 사는 경우. 예, 그리고 외벌이인 경우와 맞벌이인 경우와 뭐 이렇게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재테크해야 되는 전략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으냐?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써야 되겠죠. 네. 여기에 제가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것은 지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출할 때 이런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어떤?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냥 단지 원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냐? 욕구냐? 욕구냐? 니드냐? 원트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욕구적으로 물건을 사는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특히 옷은 그게 예. 진짜 많은 것 첫 번째가 신발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신발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너무 계속 사는 거예요. 같아요. 뭐 신발이 뭐 정말
기능별로 뭐 색깔별로 뭐 계절별로 뭐 그리고 어떤 거는 사서 뭐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도 많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요, 옷입니다. 혹시 안방에 있는 옷장이 이렇게 닫으면 자꾸 열리지 않습니까? 그 열리는 이유가 계속 옷을 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옷장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입을 게 없어. 입을 옷이 없대요. 그 많은 옷이 도대체 뭐냐고요. 저는 그 주기적으로 그 이렇게 옷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나눔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옷을 기증하는데 네. 정말 분기별로 이걸 한번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옷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옷과 신발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욕구에 의해서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원칙을 가르쳐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결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누구든지 10,000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살 때마다 서로에게 필요인지 욕구인지를 견제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과소비 또는 욕구적인 소비가 견제되니까 네. 줄어들겠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걸 실천하면요 놀랍습니다. 한 달에 한 20에서 한 30만 원까지도 절약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욕구적인 소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그 예쁜 쓰레기들을 사는데 소비를 하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